안녕하세요. 기초수학의 김하나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요, 분수의 덧셈과 뺄셈 두 번째 시간인데요, 뺄셈 중에서 앞에 거의 분수가 작아서, 뭔가 이렇게 빌려줘서 빼야 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소수의 덧셈과 뺄셈까지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예 앞에 분수 자체가 없는 자연수와 진분수의 뺄셈을 선생님이 먼저 준비를 해왔는데요. 마찬가지로 분수의 뺄셈, 덧셈 똑같이 그림으로 확인을 해주시는 게 가장 정확한 개념 정리가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3에서 6분의 5를 빼야 된대요. 자, 그래서 지금은 뭐 다르게 이런 그림이 꼭 아니라 그냥 똑같이 원판을 그려주셔도 돼요. 이 그림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두 종류로 해드리니까 마음에 드는 걸로 공부해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3이 있습니다. 3에서 6분의 5를 뺄 거래요. 그럼 여기서 6분의 5를 빼야 되는데 분수가 있으면 분수끼리 계산을 한다라고 분명히 배웠는데 지금 분수가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조각을 한번 내볼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6칸으로 이렇게 조각을 내주실게요. 똑같이. 자, 그러면 어쨌든 똑같이 3에서 6분의 5를 빼겠대요. 그럼 6개로 나눴으니까 6개로 나눈 것 중에 5조각을 이렇게 빼버리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남는 게 뭐가 될까요? 2개와 어떻게? 6개 중에 한 조각이 남았구나 라고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와 6분의 1임을 이렇게 그림으로 아주 쉽게 확인을 해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위에 그림도요, 어떻게 보면 10칸으로 나눈 그 수막대 같이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분수 성질 이용해서 선생님이 전부 다 6칸으로 나눠 놓은 걸 연결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이런 그림도 좋고요, 이렇게 우리가 보던 그림으로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식이라는 건 사실은 이런 개념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외우기 쉽게 우리가 그냥 간단히 정리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여기서 공식을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3에서 6분의 5를 빼야 되는데 분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했죠? 6칸으로 일단 나눠 놓을까? 자, 6칸으로 나눈다라는 게요, 사실은 우리가 분수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리고 3에서 6분의 5를 빼야 되는데 분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완벽한 한 판에서, 이게 피자라고 한다면 한 판에서 6조각 중에 5조각을 빼낸 거죠. 자, 이 말은 앞에 있는 이 자연수를 나누자. 어떻게? 2와 1개로 나눈 거예요. 왜냐면 3은 2 더하기 1이니까. 자, 이렇게 나누는데 1 자체로 있으면 역시 분수의 뺄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을 선생님 어떻게 했어요? 6조각을 냈어. 그래서 6개 중에 6개구나. 이렇게 나누어서 그럼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을 한 거랑 같은 원리가 된다라는 거 보이시죠? 네, 공식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선생님 방금 말씀드린 거 다 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3을 1하고 2로 나눈 다음에 1을 6분의 6으로 이렇게 뺄셈이 가능한 분수 형태로 바꿔줍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똑같으니까 설명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자연수 1을 어떻게? 가분수로 고친다. 근데 1은 꼭 6분의 6이 아니라 7분의 7도 되고 2분의 2도 되고 3분의 3도 되지만 우리의 목표는 뒤에 있는 6분의 5와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분모가 똑같은 6으로 바꿔준 거죠. 자, 이렇게 자연수와 진분수의 뺄셈은 어떻게 한다? 자연수 앞에 것을 하나를 빼다가 분수로 표현해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 라는 것까지 같이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뒤에서 이제 자연수와 진분수를 배웠으니까 자연수와 대분수 바로 배울 건데요. 그 전에 한 가지 방법을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항상 방법 3에는 모든 걸 가분수로 고치는 방법이 나와 있었죠. 우리 분수 덧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뺄셈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자연수와 진분수는요, 이게 아주 숙달이 되면 굳이 뒤에 게 1을 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앞에서 하나 줄여주고 뒤에 거 이런 식으로 암산이 가능한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분수로 바꾸는 방법은 대부분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분수로 하는 것도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자, 3에서 6분의 5를 뺄 거예요. 자, 3에서 나는 두 개는 냅두고 하나만 바꾼다 이런 게 너무 헷갈린다면 그냥 통으로 가분수로 바꿔주시면 돼요. 6분의 5가 될까요? 6, 3, 18이 되겠죠? 네, 원리는 똑같습니다. 3개의 완벽한 동그라미를 어떻게 다 6등분 해놓은 거기 때문에 18조각이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6, 3, 18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자, 가분수로 바꾼 다음에는 똑같죠? 분모는 똑같으니까 한번 분자끼리 빼준다. 그래서 6분의 13이 답이 나오고요. 이거를 대분수로 고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 가분수로 바꾸는 방법 역시 다 통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연습을. 첫 번째, 2에서 5분의 1을 빼래요. 자, 그럼 첫 번째 방법 먼저 2를, 왜냐면 뒤에를 빼야 되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그쵸? 모자라기 때문에 1과 여기 1을 분모가 똑같은 5분의 5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전부 다 가분수를 설명을 해드린 건데요. 자, 그림으로 다시 보시면 2개에서 5분의 1을 빼야 돼요. 자, 그런데 분수가 없기 때문에 5조각을 낸 거죠. 그냥 하나를. 그래서 1과 5분의 5로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쉽죠. 네, 이렇게 그림으로 헷갈리실 때는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은요, 마찬가지로 자연수끼리 빼주시고요. 분수는 분수끼리 뺀다. 5에서 1을 빼니까 5분의 4가 되는구나. 1과 5분의 4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푸실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그냥 세 번째 방법 가분수로 계산을 해볼게요. 전부 다 분모가 5이고요. 가분수로 고쳐주면 5, 4, 20이 되겠구나. 보이시죠? 그리고 5분의 3을 빼주시니까요. 분자끼리 뺀다. 5분의 17이다.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지만 선생님이 한 번 더 연습해 드릴게요. 대분수로 바꿔주시면요. 5, 3, 15. 5, 4, 20. 20은 넘치니까 안 되고요. 5, 3, 15. 마찬가지로 3개가 들어있겠죠. 17. 17. 안에는 5가 3개가 들어있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몇 개가 남죠? 그렇죠. 2개가 남는다. 그래서 3과 5분의 2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가분수로 바꾸는 거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도 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중학교 과정에서는 대분수 쓰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방법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보다는 가분수로 딱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방법 3을 계속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분수의 뺄셈도 같이 해볼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지금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계속 대분수끼리, 대분수에서 자연수, 자연수에서 진분수, 진분수끼리 막 여러 가지 유형들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전체의 공통점이 보이실 거예요. 마찬가지니까 예상해 보면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에서 이번엔 대분수를 뺀대요. 그럼 마찬가지죠? 분수가 없어요. 뺄 수 없기 때문에 4를 어떻게? 3과 한 조각을 5조각 등분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보시면요. 4가 있는데 4에서 하나를 5조각으로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3과 5분의 5다.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똑같이 계산하면 된다.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그럼 당연히 방법 2도 있겠죠. 전부 다 가분수로 바꾸는 방법. 앞에 4도요. 분모가 5인 5분의 20으로 바꿔주시고요. 2와 5분의 3 역시 마찬가지로 5분의 13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요. 이게 더하기죠. 5가 다 2개만큼 들어있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5가 2개만큼 들어있다 해서 5, 2, 10이 되고요. 그리고 뒤에 플러스 3이 붙는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를 곱하기로 굉장히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우리가 문자화식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중학교에 가면은 EX 같은 경우는 사이가 곱하기가 생략된 게 맞죠.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대분수는요. 더하기입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그래서 넣어놨고요. 우리 교재에는 그냥 그대로 더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수할 수 있는 거 체크해 드렸고요. 자, 어쨌든 2 곱하기 5 더하기 3이다. 그래서 13이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죠. 되셨고요. 자, 그래서 전부 다 가분수로 바꾼 다음에 어떻게? 똑같이 계산해 주면 되는구나.
가분수로 바꾸는 거는 그러면 뒤에가 모자랄 리가 없잖아요. 모자라든 안 모자라든 똑같이 모든 걸 다 계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구나 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5에서 1과 5분의 2를 빼어라 라고 했는데요. 마찬가지죠. 선생님 그러면 앞에를 4와 5분의 1을 빼야 되기 때문에 5분의 5로 바꿔볼게요. 5를 의미하는 숫자 맞지요? 빼기 1과 5분의 2. 자, 그러면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뒤에 있는 진분수는 가분수네요. 이거는 네, 분수는 분수끼리 이렇게 간단히 분리해 주시고요. 마찬가지 자연수끼리 계산해 주시고 분수끼리 계산해 주시면 3과 5분의 3이 되겠다라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2번 선생님이 가분수로 계산해 드릴게요. 자, 3이죠? 3은 7분의 7, 3, 21이 들어있구나. 자, 1과 7분의 5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똑같이 가분수로 바꿔드릴 거예요. 1이라는 건 뭐가 될까요? 1 곱하기 7이 되겠죠? 이유는 뭐다? 1을 몇 등분? 7 등분이죠? 7 등분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여, 7 이렇게 등분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분자에 올라갈 때는 조각이라는 의미가 되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1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요. 1은 7조각으로 바뀌는 거다.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뒤에 있는 5는 어떻게 한다? 곱하는 게 아니라 더해준다. 그래서 7분의 12가 되겠다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요. 전부 다 가분수로 바꿨으니까 우리 그냥 간단하게 분모가 같을 땐 분모 한번 써주고요. 분자끼리 빼주시면 7분의 9가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대분수 바꿔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계산까지 같이 해봤고요. 자, 그러면 분모가 다를 땐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 앞에서 분모가 같은 거 진분수와 대분수 모든 걸 다 정리를 해봤잖아요. 그걸 똑같이 분모가 다를 때 다 정리할 필요는 없고요. 자, 분수라는 건 분모가 같을 때만 더하기와 빼기가 가능해요. 자, 그 이유는 뭐가 되냐면, 자, 예를 들어 똑같은 원판이 있는데 얘는 4조각을 내고요. 얘는 3조각을 냈다라고 쳐볼게요. 이렇게 3조각을 냈습니다. 그러면 얘를 우리가 분수로 바꾸면 4분의 4조각 낸 것 중에 예를 들어 2칸이다. 그럼 4분의 2가 될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조각 낸 것 중에 1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4분의 2와 3분의 1을 빼고 싶은데 크기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우린 뺄 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서 크기가 똑같은 이만큼을 재가지고 빼고 싶은데 그만큼을 잰다라는 의미는 이미 이렇게 조각 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잴 수가 없어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분수는 분모가 이렇게 다를 때는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거죠? 어떻게? 분모를 같게 만든다. 뭐를 이용하여? 통분을 이용해서 분모를 같게 만들면 나머지는 앞에서 배운 것과 모두 똑같이 계산하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분모가 다른 분수가 나오면 뭐만 하면 된다? 통분만 하면 된다 라는 거 같이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5분의 3과 10분의 2가 나왔는데요. 우리 앞에 강의에서 배웠죠. 통분은 어떻게 했었죠? 간단히 정리해 보면 통분은 어떻게? 통분이란 분모를 같게 만드는 거다. 그쵸? 그래서 공통 분모를 만드는 일이다. 였고요. 두 분모에 뭐를 이용한다? 첫 번째 두 분모에 그냥 단순한 둘을 곱을 이용해도 좋고요. 그러면 계산이 굉장히 숫자가 커지고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건 두 분모에 뭐를 이용하면 더 좋다? 그쵸?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통분할 수 있다 라고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해볼게요. 분모 5와 10입니다. 최소 공배수가 10인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통분을 해보면요. 자, 5가 10이 되기 위해서는 분모에다가 우리가 숫자 2를 곱해야 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분수의 성질에 의해서 분모에 2를 곱했으면요. 당연히 분자에도 똑같이 2를 곱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옆에 거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통분이 됐으니까 10분의 6과 10분의 2가 됐으니까 이 다음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공통 분모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은 앞에서 배운 거랑 똑같습니다. 분모가 같기 때문에요. 분모는 그냥 한번 써주고 분자끼리 더해서 써주면 된다. 굉장히 쉬워졌죠. 자, 그런데 정답이 10분의 8인 건 별로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전부 다 뭘로? 기하분수로. 초등학교는 뭘로? 대분수로. 초등학교 과정은, 중학교 과정은 뭘로 바꿔야 된다? 가분수로 나타낸다. 약속입니다. 대분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약분해 주시면 5분의 4가 된다라는 거 보이시죠? 조금 빠르게 계산해 볼게요. 자, 6과 9의 최소 공배수는 18이 되겠습니다. 자, 18이 되기 때문에 6분의 5에다가는 똑같이 분모 분자에 얼마? 3을 곱해주시면 18이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옆에 있는 9는 얼마를 곱하면 될까요? 9분의 4에다가는 똑같이 분모 분자에 2를 곱해주시면 18이 된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18분의 5, 3, 15다. 여기도 18분의 8이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해 주시고요. 이제 분수의 덧셈이 됐으니까 분모가 같을 땐 분모는 그냥 한번 써주고요. 분자끼리 더해서 18분의 2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이죠. 3번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통분을 할 건데요.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생겼죠. 자, 대분수네요. 대분수는 어떻게 할까요? 대분수 똑같습니다. 분모의 최소 공배수 찾아주시면 돼요. 자, 분모를 얼마로 만들면 될까요? 최소 공배수 4와 6의 최소 공배수 12가 되겠죠? 선생님 지금 계속 생략하고 있는데 앞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 구하는 과정 2, 2, 4, 2, 3은 6 이용해서 이렇게 싹 곱해서 12다. 선생님 이렇게 암산으로 구한 거죠. 자, 분모가 12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4가 12가 되려면 분모에 얼마를? 3을 곱하면 되고요. 6이 12가 되려면 분모에 2를 곱하면 되죠. 그럼 앞에 있는 자연수는 어떻게 할까요? 자연수는 그냥 두셔야죠. 그게 분수의 성질입니다. 자, 분수의 성질은 뭐다? 분모와 분자의 똑같은 수를 이렇게 곱해주셔도 이 분수 자체의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연수에 곱하면 당연히 자연수는 변하겠죠. 그래서 자연수는 그대로 두고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그냥 끼리끼리 계산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마찬가지로 6분의 5도요. 12로 통분하려면 분모 분자에 2를 곱하면 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요. 계산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1과 12분의 9가 되고요. 2와 12분의 10이 되는구나. 자, 그 다음은 우리 앞에서 배운 거죠? 대분수의 덧셈.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하고, 이제는 우리가 암산할 수 있겠죠. 분수는 어떻게? 분모끼리만 더해준다. 그래서 19가 되는구나.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2번은 그냥 가분수기 때문에 우리가 중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가분수기 때문에 그냥 뒀고요. 이런 형태는 별로 좋지 않죠. 대분수도 아닌 것이, 그쵸? 가분수도 아닌 것이 이상하죠? 이 뒤에 있는 게 가분수기 때문에 이런 건 뒤에 걸 반드시 진분수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와 12분의 7로 고쳐집니다. 그 이유는 19가 12 더하기 7이기 때문에 12개 중에 12개를 앞으로 자연수 하나로 더해준 거고요. 뒤에 있는 건 이렇게 내려 써준 건데요. 이게 너무 어려우시면 그냥 바로 가분수로 바꿔주시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 같이 공부해봤는데요. 자, 그럼 뺄셈은 어떨까요? 뺄셈 마찬가지겠죠? 통분만 해주시면 똑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4, 5, 6번에 선생님 문제를 준비해 왔는데 우리 모두 다 풀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제일 어려운 형태 6번, 제일 쉬운 형태 4번 이렇게 두 개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4번 보시면요. 6과 4, 분모가 다르네요. 분모를 어떻게?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통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분모의 최소 공배수 뭐가 될까요? 12가 되겠죠. 이게 4번.
최소 공배수를 빨리 구해놓고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죠? 6과 8 마찬가지로 최소 공배수는 24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4번은 그냥 계산해 드릴 거고요. 6번은 전부 다 가분수로 고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 드릴게요. 일단 4번부터. 자, 이제 분모를 공통으로 똑같이 만들어야 되겠죠? 12로 만들려면 분모에다가 2, 분자에다가 2를 준 게 될 거고요. 두 번째 분수는요. 분자에다가 분모에다가 똑같이 3씩 줬겠구나.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12분의 5, 2, 10이 되고 뒤에 있는 분수는 4, 3, 12분의 3, 3은 9가 되겠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계산 12분의 똑같이 분자끼리만 뺀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은 전부 다 가분수로 바꿔볼 건데요. 통분을 하고 가분수로 바꾸면 분모가 더 커지기 때문에 더 어렵겠죠. 그래서요, 먼저 가분수로 고치고 나서 해볼게요. 자, 6분의, 선생님 조금 자세히 써드리면은 6이 5개, 5, 6 더하기 한 칸이 더 있어 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빼기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1이 8 그리고 플러스 5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분수로 바꿔보니까 6분의 5, 6에 30 그래서 31 뒤에 있는 건 8분의 8 더하기 5 그래서 13 이렇게 된다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분모가 달라요. 이제 겨우 가분수로 만든 거예요. 이제 뭐 해야 되죠? 그렇죠? 통분을 해야 돼요. 자, 24로 만들어 주시려면은요. 첫 번째 분모의 분수의 분모 분자의 얼마를 4를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수의 분모 분자에 똑같이 4를 곱해 주시고요. 뒤에 있는 분수는 똑같이 8, 3, 24니까 3을 곱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똑같이 통분해 주시면요. 6, 4, 24분의 31하고 4를 곱해 주시면 124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것도 8, 3, 24분의 13에다 3을 곱해 주시면요. 39가 된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숫자는 크지만 뭐가 됐죠? 네, 분모가 똑같은 분수에 뺄셈이 됐기 때문에 그냥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24분의 네, 분자끼리 빼주시면 되겠죠? 124 빼기 39가 되겠다. 요렇게. 그래서 분자끼리 빼주시면은 네, 계산해 주시면 85인 것 같은데요. 이런 거는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124와 39 빼주시면은요, 어떻게 빼죠? 네, 세로셈으로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빌려서 여기다가 10개 주면 14에서 9를 빼니까 5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1에서 3을 뺄 수 없기 때문에 앞에서 하나 더 빌려오겠죠. 그럼 11이 될 거고 11에서 3 빼준다. 이런 식으로 네, 세로셈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분의 85가 나온다라는 거 확인되시고요. 가분수 그냥 둬도 되기 때문에 네,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하는 게 조금 더 계산은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마지막 처리가 간단하다라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 선생님하고요. 이렇게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 뺄셈까지 같이 해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어떤 문제의 분수 형태가 나오더라도 전부 다 연산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소수의 덧셈과 뺄셈까지 오늘 빨리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소수는 분수처럼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소수와 분수의 차이점은 뭐다? 분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모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었는데요. 소수는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십진법에서 더 작은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네, 자연수보다 작은 자리값을 갖는 것들을 우리가 소수라고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어떻게 됐었죠? 예를 들어 이런 게 되면은 43.14라고 읽고요. 그리고 얘는 0.1의 자리, 즉 10분의 1의 자리고요. 얘는 0.01의 자리, 100분의 1의 자리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즉 전체를 나누는 게 자릿수가 달라서 달라지는 거 빼고는 다 똑같아요. 10의 거듭제곱으로 밖에 나눌 수가 없어요. 소수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분모를 통분하고 뭐 이런 거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는 자릿수로 얘기를 합니다.
일단 가장 간단한 소수 한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게 되면은 두 자릿수도 가능해지고요. 세 자릿수도 다 가능해질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소수점의 위치가 다른, 자릿수가 다른 소수의 덧셈과 뺄셈까지 같이 한꺼번에 해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소수 한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을요, 선생님이 수막대를 그려갖고 왔는데, 수막대가 어떻게 된 거냐면 0에서 출발해서 전부 다 10칸으로 나눠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가 1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전부 다 한 칸당 0.1, 10분의 1의 크기를 갖게 되는 거고요. 뒤에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소수 한 자릿수 0.7과 0.4를 더하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0.7이라는 건 한 칸이 0.1이니까 7칸. 요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0.4라는 건 4칸이 되겠죠. 더해주시면 11칸이 된다라는 거 보이시나요? 0.1씩 11칸이면 이렇게 수막대에서 봤을 때 1.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0.1이 11칸이 되면 1.1이라는 거 이렇게 수막대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왜냐면은 의외로 0.1이 11칸인 게 1.1이라는 거 변형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실 땐 반드시 그림을 그려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식으로도 알아봐야 되겠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세로셈이에요. 세로셈. 세로셈인데 선생님이 왜 굳이 세로셈을 먼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림을 설명하고 뭐 0.1의 개수를 세어보고 이렇게 귀찮게 하냐면 이게 원리이기 때문이죠. 이 원리를 정확히 알고 계시면 그리고 세로셈으로 넘어가시면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앞에서 한 거 칸수 센 거랑 똑같습니다. 0.1의 개수로 알아보는 거예요. 0.7이란 0.1이 7개 가진 수다. 맞지요? 앞에 그림이요. 자, 그리고 0.4란 0.1이 4개 가지고 있는 수다. 그래서 0.1이 11개이기 때문에 더하면 1.1이 된다. 이렇게 0.1의 개수로 알아보는 게 정확한 소수의 덧셈의 원리입니다. 자, 그럼 세로셈 해봐야 되겠죠. 세로셈은 아주 간단하죠. 세로셈은 어떻게? 소수점을 맞춘 후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다음 소수점을 그대로 찍어준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가 되겠죠. 소수점 자리를 맞춰야 된다. 그리고 그대로 찍어준다. 그럼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했던 그림이나 0.1의 개수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의 원리를 설명드린 거예요. 왜 소수점을 맞춰야 되는지. 왜? 소수는 자리값을 갖기 때문이죠. 자리값을 갖습니다. 자, 문제 풀면서 같이 확인해 볼게요. 0.8과 0.5를 더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세로셈이기 때문에 세로셈을 바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소수점이 있는 자리를 맞춰주란 얘기예요. 자, 맞추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맞추기가 귀찮아. 이렇게 써봤어요. 이렇게 하고 더하면 서로 어떻게든 서로 다른 자리의 수끼리 더해지는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소수점의 자리를 맞춰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을 더해 주시는데 더할 때는 그냥 소수라는 거 무시하시고요. 자연수의 덧셈과 똑같이 계산한다. 8과 5를 더하면 13이라는 거 우리 누구나 알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소수점을 그대로 맞췄으니까 그대로 내려서 써주면 끝. 그래서 1.3이 된대요. 굉장히 쉽죠. 그래서 분수하고는 조금 다르게 아주 쉽게 연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2번도요. 1.3과 1.9입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소수점 위치 맞춰주셨으면 소수점이 없는 자연수의 덧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3과 9를 더해주시면 12가 돼서 1이 올라가지요. 마찬가지로 더해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반드시 할 일은 소수점을 그대로 내려서 찍는다. 그래서 3.2가 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번엔 뺄셈입니다. 자, 뺄셈과 덧셈의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소수점 맞춰주시면 돼요. 그 다음 자연수의 뺄셈 9에서 2를 빼면 7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수점 내려서 써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0.7이 되는구나. 굉장히 쉽죠? 그럼 네 번째는 선생님이 원리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3은 어떻게 된다? 1.3은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 1까지가 예를 들어 10칸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쳐볼게요. 이렇게 하면 10칸이 되겠죠? 그리고 1.3이니까 3칸이 더 있어야 돼요. 이 정도.
자, 여기가 1.3을 뜻한다. 여기가 1이고요. 보이시죠? 자, 1.3에서 0.5를 뺀다는 건 1.3에서 5칸 앞으로 간다는 의미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5칸 앞으로 가면 여기가 1에서 2칸 앞으로 간 거 0.8을 의미하게 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도 확인할 수 있구나. 또는 0.1의 개수로 확인하실 수도 있겠죠. 0.1의 개수로 확인해서 푸는 건 세로셈의 원리와 똑같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선생님하고요 소수 한 자리 덧셈 뺄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자리 똑같겠죠. 자, 두 자리 선생님이 준비는 해왔는데요. 우리 교재에도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자리이기 때문에 전체를 100칸으로 나누었어요. 그쵸? 왜냐면 소수 두 자릿수의 자리값은 100분의 1이니까.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냥 모는 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수직선은 크니까. 그냥 0.27은요. 모는 종이 27칸이 되더라. 0.45는 모는 종이 45칸이 되더라. 그럼 둘을 더하면, 그냥 모는 종이 둘이 더하면 72칸을 의미하니까 한 칸당 크기가 0.01인 게 72개 있으니까 0.7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간단하게 공부해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요. 0.01의 개수와 세로셈으로 이용하는 방법 간단히 식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근데 0.1이랑 똑같은 거 보이시죠? 네, 앞에서처럼 개수로 그냥 해서 소수로 변환했습니다. 세로셈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 똑같은 말이죠. 소수점을 맞춰준 후 그대로 점만 내려줘라 라는 거. 그래서 두 자릿수의 덧셈 뺄셈 크게 다른 거 없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선생님이 1, 3번 같이 그냥 풀어드릴게요. 2, 4번은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0.35와 0.73을 더하여라 라고 했죠? 자, 세로셈인데요. 마찬가지로 소수점의 위치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돼요. 자, 이 소수 위치를 굉장히 못 맞추시는 분들은 그냥 그 공책을 이렇게 세로로 돌리면 자동으로 이 위치가 맞아지겠죠? 그건 사실 소수의 나눗셈에서 하는 방법인데 그런 식으로 맞춰주셔도 됩니다. 일단은 똑같이 맞춰준 다음에는 자연수의 덧셈이다 라고 생각해서 아주 쉽게 더해주시고요. 그리고 점 내려서 찍어주시면 1.08이구나. 1.08이구나. 되셨죠? 자, 이번엔 소수의 뺄셈이죠? 3번 0.73에서 0.45를 빼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요. 소수점 위치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맞춰주시고요. 자연수의 뺄셈처럼 3에서 5를 뺄 수 없기 때문에 하나 빌려다가 여기다가 10개를 주겠죠. 하나가. 그럼 13에서 5를 빼주시면 8이 될 거고요. 6에서 4를 빼주시면 2가 되겠다. 여기까지 되셨죠? 이렇게 자연수의 뺄셈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소수점을 그대로 내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0.28이 되겠구나.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하고 지금 소수 첫째 자리의 덧셈과 뺄셈 그리고 소수 둘째 자리까지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자릿수가 다를 땐 어떻게 할까?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릿수가 다른 소수는 어떻게 할까? 자, 궁금했는데요. 써있는 글씨가 똑같습니다. 선생님 잘못 쓴 거 아니고요. 마찬가지예요. 소수의 덧셈과 뺄셈은요. 자릿수가 같던 안 같던 뭐를 맞춘다? 소수점을 맞춰라. 그거 말고 다른 게 없다 라는 겁니다. 원리 똑같고요. 자, 그럼 계산 같이 해볼게요. 첫 번째 0.9와 1.27을 더하래요. 자, 그런데 우리 소수의 덧셈을 세로셈으로 할 때는요. 똑같이 쓴 다음에 어떻게? 자연수의 덧셈하고 똑같이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수 덧셈처럼 선생님 뒷자리를 맞춰서 써볼 거예요. 자, 0.9와 1.27. 우리가 보통 이게 자연수면 9하고 127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끝자리를 맞췄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런 식으로 뒷자리를 맞춰봤더니 여기 뒤를 맞추라는 말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뒤를 맞춰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자릿수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0.1의 자리고 여기 있는 요 7은 0.01의 자리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0은 자연수의 자리고 1의 자리고요. 얘는 0.1의 자리.
여기는 1의 자리. 그럼 서로 다른 자리의 값을 똑같다고 착각하고 더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바로 자연수와 소수의 차이점인데요. 어떻게? 소수점을 맞춰야 된다. 왜? 왜냐하면 소수는 자리값을 갖기 때문에 같은 자리값을 갖는 걸 맞춰주셔야 돼요. 자연수 9와 127은 9와 7이 같은 자리 맞습니다. 그쵸? 그런데 소수는요. 이렇게 되면 같은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더하거나 빼는 방법은 자연수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 마찬가지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자리값이 같은 것끼리 끼리끼리 정확하게 써놓고 계산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소수점을 맞춰라. 그러면 자동으로 자리값이 맞아질 것이다 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요. 뒤에 비어있다라는 건 소수점 아래 0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0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0을 채워주시면 더하기가 훨씬 수월한 거 보이실 겁니다. 그쵸? 계산을 똑같이 한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소수점 맞춰서 찍어주시면 되겠다. 아, 이렇게 자릿수가 다를 땐 어떻게? 네, 똑같습니다. 자릿수가 다르면 똑같이 소수점만 맞춰주면 다른 게 하나도 없구나 라는 거죠. 자, 2번은 우리 자릿수 같은 거 넣어놨으니까 2번, 4번은 앞에 거 그냥 연습해 주시면 되겠고요. 3번 같이 해볼게요. 0.9에서 0.28을 빼어라 라고 했습니다. 이번엔 빼기네요. 마찬가지로 자리값 소수점의 위치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없는 거 헷갈리시면 0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0.9에서 0.28 빼볼게요. 0에서 8을 뺄 수가 없습니다. 자연수랑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하나 이렇게 빌려주고 10에서 8을 빼면 2가 될 거고요. 8에서 2를 빼면 6이 되는구나. 이렇게 자연수에 뺄셈을 한 다음에는 소수점을 그대로 찍어준다. 그럼 0.6이라는 수는 없죠. 그래서 앞에다가 0 채워주시면요. 0.62가 되겠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선생님하고요. 자릿수가 다른 소수의 덧셈과 뺄셈까지 같이 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웠던 분수의 덧셈과 뺄셈 그리고 소수의 덧셈과 뺄셈까지 즉 사칙 연산에서 더하기 빼기 모두 다 정리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